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광복절 연휴여서 본가에 내려와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벌써 고민도 3분이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으면서 고민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고민은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졸업을 앞두고 있는 26살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직장에 자리를 잡고 경제적 독립을 잡아가고 경제적 독립을 못하니 슬슬 부모님 눈치도 보이는 시기라 원래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서 돈을 벌고 싶은데요. 이상하게도 그 마음을 제치고 다른 마음 한켠에 대책 없이 해외 나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막 뭘 특별히 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니고 언어를 특별히 잘하지도 않는데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 해외 취업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워홀을 생각하시는지 그냥 단순히 여행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26살이 해외에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즘 워홀을 많이 가시기 때문에 워홀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연자분과 똑같은 상황인 26살이면 이런 많은 고민을 내려두고 한번 떠났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냐면 저도 20살 때부터 항상 외국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도 겹쳤고 24살에 이제 빠르게 취업을 하게 되는 바람에 어릴 때 너무 즐기지 못한 게 사실 아직도 조금 후회가 되긴 하거든요. 저도 물론 지금도 나이도 어리고 나가도 되지만 이젠 다른 목표들과 하고 싶었던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해외살이는 조금 호순이가 되었어요. 아무튼 사연자분은 다른 것들을 제치고 해외 나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워홀이라는 제도가 있고 요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가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다녀와 보시는 것도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비용 같은 부분은 사실 초기 정착 자금 500 정도만 모아가면 되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알바를 하면은 뭔가 모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요거를 빠르게 모아서 빠르게 다녀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서 내가 이 해외살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가봐야 알기 때문에 일단 한번 가보시고 나랑 너무 안 맞다 하면 그때 바로 돌아오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좀 부담이나 걱정은 내려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워홀을 가지 않기도 했고 저도 워홀을 잘 몰라서 드리는 말일 수도 있지만 뭔가 제가 항상 말할 때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게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다녀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잘 보는 인플루언서 분 중 한 분은 한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워홀을 떠나셨는데 워홀에서 다양한 일을 해보고 자기가 이런 삶에 맞지 않다는 걸 빠르게 판단하시고 곧 돌아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듯 모두 워홀 가서 2년 더 연장하는 이런 삶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돌아와도 크게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나가시게 된다면 또 연락주세요. 사실 타지에 산다는 게 많이 외롭고 또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 찾아와 주시면은 항상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연인데요. 이거는 보름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전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 학생입니다. 저는 반수를 해서 현재 대학에 오게 되었는데요. 전 학교에서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하고 싶었던 분야가 제 생각과 달리 적성에 맞지 않아 많은 고민과 해고 끝에 잘 맞는 과를 찾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반수에 성공해 대학에 입학할 때는 특정 산업의 마케터로 일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입학 후 제가 그렇게 창의적이지도 않고 에너지가 좋은 스타일도 아닌 것 같아 그 산업뿐만 아니라 마케터라는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게 되었어요. 그 후에는 HR이라는 직무를 자세히 알게 되면서 저의 성향에는 HR이 잘 맞는 것 같아 관련 진로로 쭉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콘텐츠나 소셜 마케팅 쪽에 눈길이 갑니다. 매거진 동아리 활동을 하며 SNS 매거진 콘텐츠 기획도 해왔고 대외 활동을 하며 제가 기획하고 제작한 콘텐츠가 좋은 결과를 얻자 큰 뿌듯함을 느끼는 제 모습을 보며 제가 할 때 즐거운 건 이런 진로가 아닐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성향과 잘 맞는 진로인 HR을 준비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할 때 즐거운 소셜 콘텐츠 관련 진로를 준비하는 게 맞을지 이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1년 동안 이 고민에 갇혀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어 이번 고민 상담을 해보고 싶어 이렇게 남겨봅니다. 한번 적성에 맞지 않는 걸 지나겠다 보니 더 자꾸만 저에게 잘 맞는 진로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마 제가 콘텐츠 마케팅 일을 하는 걸 아시고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아직 졸업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본인에 대한 탐구가 되어 있는 게 정말 부러운 점인 것 같아요. 저는 막 학기까지도 그런 거 잘 몰랐고 그리고 앞선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신입 때부터 인턴 때부터 지금까지 좀 많은 직무를 해왔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걸 찾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이 매우 부러운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조금 드리자면은 뭔가 이 말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창의적이지도 않고 에너지가 좋은 스타일도 아닌 것 같아서 마케터를 하는 진로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저도 진짜 창의적이지 않아요. 저 완전 N0의 S100이에요. 창의적이지도 않고 에너지가 많긴 하지만 이거는 마케터라는 직무에 그만큼 에너지는 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업 쪽이나 이런 쪽은 큰 에너지가 필요하겠지만 마케터는 생각보다 큰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혹시 마케터 하시기 고민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와 좀 반대되게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항상 일을 선택할 때 재밌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을 선택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HR은 회사가 아니면 하기 힘든 업무지만 콘텐츠의 경우는 사이드 잡으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HR로 가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콘텐츠가 아니었는데 사이드 잡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그게 또 하나의 그 커리어로 이어지면서 지금 콘텐츠 마케터, 소셜 마케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많이 틀 수 있기 때문에 소설 쪽은 취업을 해서 회사에 다니시면서 사이드로 계속 계정 굴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사실 취업 시장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사팀 쪽은 신입을 정말 조금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와 마케팅을 같이 준비하고 좀 더 자기가 핏되는 회사 그리고 좀 더 좋은 자리 이런 거 났을 때 그때 한번 지원을 해보고 선택해 보셔라 하는 것도 사실 여기 많은 게 합격되어 있긴 한데 그렇게 넣으시다가 더 빨리 합격되는 걸 먼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이긴 합니다. 이게 이상적이진 않고 너무 현실적인 얘기라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보내주신 걸 보면은 뭔가 취업을 하고 싶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욕망이 크신 것 같아가지고 취업 뭔가 잘하고 내한테 딱 맞는 거를 뭐 3년이고 4년이고 찾고 싶어 이런 거라면 하나에 꽂혀서 몰입하면 좋지만 사실 그런 상황이 좀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투 트랙으로 준비를 하시다가 더 빨리 더 좋은 회사에 붙는 거를 한번 그런 걸로 시작해 보셔라 하는 게 저의 조언입니다. 너무 현실적이었나요? 아무튼 아직 근데 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고민하시지 마시고 인서 쪽은 지금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게 크게 많이 없다 보니까 콘텐츠 쪽을 계정 하나를 키워가면서 이걸 부업으로 딱 놔두고 인사팀을 간다든지 이런 좀 다양한 트랙으로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고민이 생기신다면은 언제든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콘텐츠 마케터팅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다면은 저한테 언제나 DM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고민이에요. 할아버지가 최근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할아버지와 이별을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그리고 제 마음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제 고민이에요. 할아버지께서
이번 주에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게 되셔서 지금 본가에 내려온 이틀 동안 이제 할아버지 병문안에 다녀왔고 매일 좀 마음이 힘든 상태인데요. 저희 할아버지는 저랑 동생 이렇게 손자가 2명밖에 없는데 되게 가까이 살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되게 잘해주시고 저희 집이 막 어릴 때부터 잘 살던 집은 아니거든요.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뭔가 물리적으로는 부족함이 많았지만 정신적으로는 부족함을 한 번도 느끼지 않게 해준 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향이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잘할 수 있었던 것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보여주신 사랑 때문이고 그래서 제 이런 인격 형성에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무뚝뚝한 그런 경상도 분이지만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제가 20살이 된 이후로는 떨어져 살다 보니까 1년에 5번밖에 못 보는데 분명 그렇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에 할아버지는 아직 70대 초반인 거죠. 그래서 제 고등학교 졸업식도 오시고 제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장학금 탈 때 저도 학교 가야 되고 엄마 아빠도 바쁘면은 할아버지가 대신 가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완전 젊으신 그런 할아버지인데 이게 제가 나이 먹는 거랑 어르신들이 나이 먹는 거랑 그 속도가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좀 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2년 전부터 조금 안 좋으셨는데 이게 한 번 내려올 때마다 훅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 입원하셨다가 다음에 또 오시면 좀 기력이 되찾으시면 다시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적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달에 좀 크게 아프셔서 입원을 하셨을 때 내려와서 이제 병원에 좀 신세를 지면서 그러면 좀 나아지면은 그래도 예전처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기적을 못 바라는 상황인 걸 이제 인지하게 되면서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이별을 해보신 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셨는지 이런 팁들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직 얼만큼 사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제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슬프게 했던 건 할아버지가 이제 정신이 조금 힘들어지시면서 밤마다 뭔가 제 소리를 내고 하는데 그때마다 제 이름이랑 제 동생 이름을 엄청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명한 이름으로 부르고 개명 전 이름으로도 부르고 동생보다 저를 더 찾고 그런 모습들이 좀 더 저를 슬프게 했던 것 같아요. 받은 사랑만큼 내가 주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하려면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서 아직 할아버지 앞에서 못했어요. 할아버지 앞에서 그러면 안 되니까. 아무튼 제가 연습하면 이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지 얼마나 연습해야 될지 그리고 연습할 때까지 할아버지